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우쌤입니다. 이번에는 한 번에 보는 다항식이라고 해서요. 첫 번째 단원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이 어떠한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아래에 보이는 x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라고 하는 다항식을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다항식으로 나누는 이런 나눗셈 상황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는 이렇게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다항식의 나눗셈이 등장했을 때 우린 이것을 아래 보이는 것처럼 세로셈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로셈으로 한번 계산을 쭉 한번 해보면요. x 플러스 1을 x세제곱 마이너스 7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도록 몫을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x세제곱이니까 x제곱, 그리고 곱해주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둘을 빼기 해주면 마이너스 8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라는 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해주면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8x를 해줌으로써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곱해보면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8x가 나옵니다. 자, 한 번 더 빼기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빼기를 해주면 10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플러스 10을 몫에 넣어주면은 10x 플러스 10이 되고요. 자, 둘을 빼주면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5라는 나머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로셈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전에 했던 그 숫자의 나눗셈과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이 부분에서 이루어진 계산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니 우리가 나누는 수인 x 플러스 1에다가 몫이 되고 있는 지금 x제곱을 곱해서, 즉 곱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요 밑에 있는 줄로 넘어올 때는 우리가 뺄셈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올 때는 뺄셈을 통해서 이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눗셈 속에 곱셈과 뺄셈, 즉 덧셈까지 같이 들어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15라고 하는 나머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의 나눗셈에서는 나눗셈의 결과가 음수일 수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음수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우리가 나눗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다항식의 나눗셈은 다항식이 점점 차수가 낮아지도록, 즉 차수가 이제 나누는 식인 x 플러스 1 있죠. 나누는 식보다 작아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즉슨 차수만 작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x 플러스 1은 현재 1차식이고 상수항만 남은 마이너스 15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수가 현재 0차라고 볼 수 있겠죠. 0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차수가 작으면 되는 것이 단순히 수의 크기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우리가 세로셈으로 했을 때 이렇게 많이 복잡해 보이는 상황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나눗셈을 항상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쉽게 다루기 위해서 아래 보이는 식을 먼저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 보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검산했던 식처럼 나누는 식이 있으면 옆에 몫을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뒤에 따라오는 게 나머지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식을 우리가 쓸 수 있는데요. 이 식이 어떤 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네, 바로 항등식이 된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x의 값에 어떤 값을 넣어도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죠. 자,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뭐냐면요, 바로 지금 선생님 표시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참 계산하기가 좀 곤란하고 좀 불편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있는 특히 몫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에 보이는 세로셈을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
몫을 구하지 않고 나머지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자, 그 방법이 무엇일까 하면 바로 이 몫을 좀 없애버릴 수 있는, 즉 이 부분이 0이 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이 0이 되는 방법에서요, 몫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0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하게도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x 플러스 1이 0이 되는 방법은 뭘까요? x 플러스 1이 0이 된다는 말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라는 말이겠죠. 그런데 항등식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px에 있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는 순간 지금 요 몫이 곱해져 있는 이 부분이 사라져서 0이 되고 남는 것은 마이너스 15라고 하는 나머지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나머지 정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머지 정리 말고 사실 교과서에나 문제집에 보면은 또 다른 정리가 하나 있죠. 바로 인수 정리예요. 그래서 이번엔 인수 정리의 맥락에서 한번 이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계산을 한번 보면요, 방금 전에 있는 문제와 조금 달라졌어요. 자, 근데 무엇이 달라졌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기 위해 방금 배웠던 나머지 정리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나머지 정리라고 하면 여기 있는 다항식 px에다가 여기 있는 다항식 x-알파에 있는 이 x-알파를 0으로 만드는, 즉 알파를 px에다가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재 마이너스 1을 얻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 마이너스 1을 여기 x에다가 쏙 대입해서 나머지 r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r은 p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인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을 계산해보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 플러스 10이라고 나오고요. 계산해주면 결과가 0이 됩니다. 아, 지금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은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의 상황을 우리는 인수정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따로 분류하고 있을까요? 자, 밑에 한번 항등식을 이용해서 똑같이 표현을 해볼게요. 이번엔 직접 우리가 세로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몫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나머지는 방금 구해냈듯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표시하는 부분만 한번 볼게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잘 보고 있으면 무언가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로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정리는 나머지가 0이기 때문에 나누는 식과 몫으로 나누어지면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골칫덩이가 있다면 이 QX, 몫은 우리가 세로셈을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모른다는 것이 아주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QX도 조금 더 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필요한데요, 실은 QX를 구해내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다만 조금은 더 편리하고 조금은 더 간결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아래쪽에 보이는 형태로 전개하는 조립제법입니다. 조립제법은요, 그래서 목도 구할 수 있고요, 나머지도 구할 수 있어요.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밑에 보이는 그 다항식의 개수들을 먼저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수는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통해서 오른쪽에 써주고, 다음에 더하기를 해서 써주고, 다시 곱하기를 해서 써주고, 더하기를 해서 써주고, 곱하기를 해서 마이너스 10을 써주고, 더하기를 해서 써주고 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있는 것을 잘 보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이 0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측이 가능할까요? 예, 바로 이게 나머지가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이는 1, 마이너스 8, 12 바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몫이 됩니다.
이렇게 조립제법을 통해서 몫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인수분해를 해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방금 구한 목,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0을 바로 여기다가 쏙 집어 넣으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인수분해가 완료된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함께 지금 다항식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쭉 연결해 봤는데요. 다항식의 연산,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나눗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으로부터 항등식도 이끌어내고 그걸 통해서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그리고 인수 정리에서 인수분해로 연결되는 고리에서 몫을 구하기 위해 조립제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학습하기 좋을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